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화생방 진행을 맡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조이랑입니다. 오늘부터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볼 거예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지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랑씨 화생방 새로운 진행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고 혹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지연님이 가져오신 주제가 자외선 차단제 속 나노 입자가 내 세포에 침투한다예요. 이게 혹시 무슨 얘기인가요? 예, 최근에 아주 유명한 TV 프로에 한 독성학자가 출연해서 선크림 속에 있는 나노 물질이 내 세포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발언을 네. 듣고 너무 놀라서 저한테 많은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인지 제가 오늘 과학 문헌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나노 물질이 내 세포에 침투한다니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충격적이죠? 네. 네. 제가 사계절 내내 진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풀기 전에 우선 자외선 차단제 속 나노 물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 무기 성분으로 분류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광물질입니다. 이 두 물질의 입자는 보통 크기가 200에서 300 나노미터예요. 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입자의 사이즈를 100 나노미터 이하로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예, 과학에서는 이것을 나노화한다고 표현하는데, 나노화하면 흔히 말하는 그 하얗게 막이 생기는 백탁 형상, 네. 그것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그 자외선 차단 효율이 높아져서 굉장히 사용감이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외선 차단제 속의 나노물질이란 100 나노미터 이하의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를 뜻합니다. 보통 평균 사이즈는 300 나노미터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크기가 200에서 300 나노미터인데 100 나노미터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이군요. 예. 백탁도 줄어들고 자외선 차단 효율도 좋아진다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체내로 들어가면 내 세포에 침투를 한다고 합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예, 피부에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뇌세포까지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네. 하세요. 예. 사실 나노 입자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입자의 크기를 줄이면 피부를 통한 흡수율이 높아지고 네. 그것이 체내에 쌓이면 여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과학 실험이나 뭐 논문이 있습니까? 예, 동물 실험을 통해서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폐와 심장에 쌓인다는 그런 걸 증명한 그 실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실험들은 모두 고용량의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강제로 먹이거나 아니면 호흡기로 들이마시게 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결코 네. 피부에 발라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독성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뇌세포 속에 들어가는 걸 증명한 실험도 있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은 뇌와 가장 가까운 호흡기관인 코 속의 비강에 다량의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강제로 주입시켜서 얻어낸 네. 결과예요. 그 원래 그 뇌는 혈액 뇌 장벽, 즉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특수한 보호 물질로 이렇게 보호가 돼 있어서 외부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은 비강을 통해서 다량의 그 나노 물질을 넣으면은 그것이 뇌세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 네. 장벽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피부에 발라서 나타난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노 입자는 피부에 발랐을 때는 체내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미 FDA하고 유럽연합의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 그리고 독일의
그 위해평가원, 독일의 그 위해평가원 이런 그 감독기관들이 나노 입자는 피부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되지 않는다. 자외선 차단제는 안전하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 사실로 밝혀졌네요. 네, 밝혔어요. 그렇군요. 사실 처음 들었어요. 네. FDA와 유럽연합의 감독기관이 안전하다고 밝혔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독성학자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뇌세포로 들어가는 것이 피부에 발라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비강에 주입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저도 바로 그 점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전문가가 대중 앞에서 위험을 말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네. 오해가 없도록 단어와 문장의 구성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티타늄 디옥사이드 나노 입자가 네. 뇌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나노 입자가 자외선 차단제 속에 들어있는 것도 맞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 속에 나노 입자가 뇌세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저 뇌세포로 들어가는 건 비강을 통해서고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불량 정보가 탄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샴푸에 흔히 들어가는 SLS, 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는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이 성분이 백내장을 일으킨다고 반드시 피하라는 그런 불량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백내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물의 눈에 일부러 백내장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고용량을 주입시킨 결과예요. 네. 샴푸는 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잠시 문지른 후에 물로 씻어내는 것인데 그 백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맞아요. 예, 그런데도 이 둘을 연결시키면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소비자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불량 정보들이 이렇게 화장품의 쓰임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위험을 부풀리고 있어요. 듣고 보니까 진짜 속상하고 좀 네. 화도 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소비자들이 그런 불량 정보를 이렇게 가려내는 방법, 네.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소비자가 직접 불량 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생긴다면 불량 정보의 위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 제가 추천하고 싶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노출 방식을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화장품은 먹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예, 호흡기로 들이마시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피부에 바르는 겁니다. 또한 고농도로 많이 바르는 것도 아니고 법이 정한 그 한도 소량. 내에서 예, 소량으로 바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암을 일으킨다거나 호르몬을 교란한다거나 생식 독성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화장품을 발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지 네.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따질 줄 알아도 불량 정보의 대부분을 물리칠 수 있어요. 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너무 결론에만 주목을 하지 말고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진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연님의 말씀대로 노출 방식을 꼭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노 입자에 대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겠어요? 예, 앞서 언급했던 그 독성학자가 같은 방송에서 티타늄 디옥사이드 나노 입자가 립스틱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도 바로잡고 싶어요. 네. 그 립스틱에 들어가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200에서 300 나노미터의 일반 크기예요. 그 네. 립스틱에 이 성분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입술을 덮기 위해서이기 네. 때문에 투명한 나노 입자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성분이 아니라 조금 먹어도 괜찮은 성분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식품 첨가제로 다 인정하고 있는 착색료입니다. 그 현재 가공식품을 통한 이 성분의 섭취량은 굉장히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립스틱은 가공식품보다도 먹는 양이 적고, 네. 그리고 그 먹는 양이 다 티타늄 디옥사이드도 아니고, 예, 네. 그 안에 있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함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조금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네. 그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의 그 엄격한 위해 평가 아래에 식품 그 공학자들하고 또 화장품 화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에 긴 글을 써 놓았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블로그 주소를 꼭 알려주세요. 네, 제가 댓글에다가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연님과 오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공부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나노 입자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불량 정보를 어떻게 하면 가려내야 되는지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